제가 드론을 말씀을 드렸죠. 드론을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드론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단가를 싸게 제작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스티커 전파로 조정을 하고요. 목표물을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한 목표 타격점을 지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서로 파형이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暗号 방식, 호출번호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았을 때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거기서 이렇게 미사일 방식이 있고 미사일 방식으로 이렇게 두 발이 이렇게 작은 소형이면 되겠죠. 소형이나 좀 더 큰 드론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규모별로 소형 위에서 탄을 갖다가 세 발이나 네 발, 다섯 발, 10발짜리 쏘는 것 또는 그것을 슈리탄처럼 하는 것을 밑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슈리탄만한 것을 터뜨려서 한 10발짜리, 100발짜리, 20발짜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게 자율주행에서 무인 로봇처럼 해서 드론이 날개는 단가가 세니까 전파 방식으로 현재 스틱 조정을 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요. 노트북 컴퓨터처럼 해서 이렇게 컴퓨터를 지정해 좀 지가 알아서 조정 그까지 가고 목표 지점을 타격하거나 노트북 컴퓨터나 해가지고 딱딱 점을 찍어주면 거기도 이제 좌표 방식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 지점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정도 가능하고요. 목표물 움직일 때 또 다른 어떤 드론에서 보이는 카메라를 통해서 그 목표가 움직였다 그러면 그 목표가 움직이는 지점을 계속 찍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지점을 찍어주거나 그 안에서 그 영상 카메라 방식까지 같이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영상 카메라로 어떤 좌표와 숫자로 이동하는 것을 전파 방식이 아니라 전파를 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카메라로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니까 좌표와 숫자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음 목표 지점과 걔가 움직이는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그 좌표와 숫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좌표와 숫자를 표시하고 예상되는 좌표, 그 이동 방향과 속도, 예상되는 지점을 가서 그 근처 가서 영상 카메라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폭탄을 투하하거나 또는 자살 폭탄으로 변해서 그것을 꽂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굳이 전파를 갖다 이렇게 전파를 쏴도 괜찮아요.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움직이는 전파 이게 도달거리는 이제 아무래도 작은 소형 드론이나 이렇게 드론이 크기를 따라서 능력이 틀리겠습니다만은 전파를 갖다 여러 군데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쏘니까 이렇게까지 비싸게 그 장비를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파 방식도 괜찮습니다. 전파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영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뭐 보통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카메라나 CCTV 카메라나 뭐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 군 어떤 감시용 카메라 이런 영상 감시 장비에서도 전 세계로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한다고 제가 모든 동영상 촬영 기기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방식으로 전파를 쏴서 하는 방식 플러스 영상으로 그것을 보고 그 위치를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 방향을 이미 좌표가 거기 안에 탑재가 돼 있으니까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 좌표 방식의 맵 지도가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그 움직이는 대상 물체 이런 방향 그거를 정확하게 거리를 대략이라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움직이는 움직이는 예상 지점을 요격을 한다는 거죠. 보고 따라가면서 요격하거나 자살폭탄으로 변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러니까 전파 방식으로 쏴서 여러 군데 쏴서 이동 방향을 알고 추적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근처까지 가니까 여기서는 뭐 엄청난 비싼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 보통 그 정도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서 이렇게 라이더 방식으로 이렇게 쏘는 것처럼 그 방식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싸게 장착할 수 있거든요. 단가가 싼 거를 갖다 숫자를 많이 하는 것이 전쟁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비싼 거는 그렇죠. 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몹시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드론의 그 어떤 수류탄식으로 이렇게 투하하는 이런 식이 있을 수 있고 두 발, 다섯 발에서 열 발, 100발 이렇게 능력, 그 크기를 따라서 또는 미사일처럼 이렇게 작은 소형 미사일처럼 해서 헬파이어보다 좀 작은 것이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폭발력만 크면은 뭐 두 발, 세 발, 다섯 발짜리, 열 발짜리 이렇게 팍팍팍 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어뢰나 기뢰를 제가 기동식으로 만든다 그랬죠. 어뢰를 한 두 발 탑재하는 이런 또는 두 발이나 세 발 탑재하는 이런 작은 소형 잠수정을 만들어서 그 일정 구간만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잠수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 또는 이렇게 일반 소형 보트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그 일반 함정에서 떨어뜨려 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가면은 이렇게 그 안에는 뭐 석유 방식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 방식이 됐을 수도 있고요. 추진력이 이제 프로펠러 플러스 공기 압축 공기를 내뿜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드론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랫동안 떠 있는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태양력과 풍력으로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그 안에는 마지막 최후 기동을 할 수 있는 석유 방식이 담겨 있고요. 에너지가 또는 수소 산소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최후의 막바지 근처까지 가가지고 빠른 기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탑재를 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그 풍력과 태양력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기존에 전기 충전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압축 공기 방식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프로펠러 방식을 같이 겸할 수도 있다라고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 그래서 하늘의 오랫동안에서 영상 감시 장비할 때 드론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이 방식은 일단 굉장히 항속거리를 멀게 해서 드론을 내가 한 이론적으로 10만 대, 드론을 10,000대 정도, 드론을 1,000대 정도 어떤 특정 도시 지형을 향해서 출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항속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프로펠러 방식 또는 어떤 압축 공기 방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가고요. 속도는 느릴지라도 밤에 가면 엄청 그렇게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숫자로 10,000대 보낸다고 하십시오. 이게 끝내주죠. 그다음 막바지 기동은 석유를 좀 탑재를 해가지고 강하게 불꽃 분사 이것까지도 같이 하거나 강하게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하는 방식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로펠러 방식으로 가동하는 거, 뭐 어떤 산업용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랄까 이렇게 작업장에서 공사하는 그 프로펠러 방식을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주는 거, 전기로 프로펠러를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회전축을 갖다 움직이는 게 전기로 움직이는 것, 석유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두 가지가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막바지 있게 어떤 그 불꽃 분사 방식으로 해서 석유를 이렇게 석유가 됐든 뭐 수소 산소가 됐든 분사하면 그 근처까지 가서 이제 빠르게 자살폭탄으로 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급기동을 하는 그런 걸 하나 남겨놔야죠. 그리고 이제 이런 드론 같은 것이 한 10,000대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갖고 동시에 거기를 어떤 특정 도시직을 밤에 출발을 시키거나 아니면 항공기에서 투사를 갖다가 시켜주면은 100km 막혀도 뭐 100km나 200km도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폭탄의 유력만 강하면 그래서 자살폭탄으로 변해도 되고 거기서 이렇게 이만한 소형 이렇게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안을 숙대발사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전 세계로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목표를 정해줍니다. 그럼 이게 단가가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단가가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항속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낮에도 움직일 수 있죠. 낮에도 움직일 수 있고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상당히 제한돼 있다라는 거. 요격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일이 소형 드론인데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낮에 출발시켜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 풍력과 태양력, 밤에도 풍력은 있죠. 고공에는. 그래서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고공에서 영상 촬영하는 방식의 드론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슈르탄 방식의 투하하는 이런 것을 하거나 그중에 약간 고급스러운 것은
헬파이어 미사일보다 좀 아주 소형 미니로 미사일을 만들어서 2발이나 3발 정도 탑재해서 투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섞여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펠러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또는 그냥 압축 공기로 움직이는 것 두 가지를 복합해 주거나 공기 주머니를 달아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 추가적인 양력과 항속거리를 늘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낙하산 같은 데에도 공기 주머니를 달거나 아니면 패러글라이딩, 그다음에 이런 행글라이딩 이런 데도 공기 주머니를 다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항속거리를 늘리거나 양력을 좀 증가시켜서 항속거리를 늘리거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약간 전기를 좀 사용해 가지고 압축 공기로 낙하산 움직이는 방법. 그래서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등에서도 압축 공기로 움직이는 방법 또는 프로펠러, 작은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방법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뢰 같은 것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투사하는 방식이 이게 소형 잠수정 같은 약간 엔진이 뭐 1개짜리가 있고 2개짜리, 3개짜리 있고 빠르게 기동하는 것이죠. 빠르게 기동하고 순간 뭐 좀 항속거리는 좀 이렇게 항속거리라 그래야 되나 바다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항속거리는 약간 짧지만은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것을 잠수함에서 내보내는 방법, 소형 보트에서 내보내는 방법, 공기부양장이나 그다음에 함정에서 투사하는 방법, 또는 항공기에서 떨어뜨려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을 어뢰 2발씩 탑재하고 다니면서 뭐 가령 뭐 이렇게 항모 아니라 여러 함정들이다 그러면 이것을 빠르게 추진하고 그 근처 가서 어뢰를 갖다가 분리해내고요. 어뢰가 추진 방식으로 가서 부딪힙니다. 어뢰 추진 방식에는 약간 미사일 미사일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1단 2단 이렇게 분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도 뭐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뢰가 좀 더 이렇게 빨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재래식 폭탄 같은 데서도 떨어뜨릴 때 아니면 기존에 뭐던 한포탄이라단 뭐 이게 전차탄이다 그러면 뭐 K9 자주포다 그러면 탄을 한번 쐈잖아요. 탄을 쐈는데 중간 지점에서 다시 장약 방식으로 해가지고 딱 목표 지점에 딱 갔다 그러면 거기서 장약 방식으로 터져가지고 일단 분리해내고 터져서 다시 총알처럼 푹 나가는 이런 탄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니 뭐 미사일 방식으로도 해도 괜찮지만 좀 단가가 세니까 재래식 폭탄에다가도 장약 폭발 방식으로 해서 일단 분리해내고 장약 폭발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앞으로 탄두 앞에만 딱 나가는 그런 재래식 폭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재래식 폭탄이나 뭐 기타 모든 다른 탄환도 그 기타의 모든 뭐 박격포탄도 괜찮고 그다음에 한포에서 쏘는 탄 아니면 이렇게 전차탄, K9 자주탄 이런 모든 탄 속에 탄에 일단 한번 여기서 플랫폼을 통해 쐈잖아요. 쐈으면 근처까지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이 분리가 되면서 장약이 폭발하면서 분리가 되면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쏴주는 이런 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